뉴욕시가 몰려드는 이민자들로 포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텍사스 주지사와 연방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을 표출했습니다. LA 카운티가 노동법을 위반한 한인업주 2명을 기소하면서 임금 착취 전담 부서를 통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고령 정치인에 대해 의무적인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지역번호가 사기 전화번호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 고객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내년부터 미국에서도 전문직 취업비자 H-1B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첫 소식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몰려드는 이민자들 때문에 뉴욕시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바이든 정부를 향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뉴욕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수는 11만 명. 지난해 초만 해도 15,000여 명에 불과했던 이민자 수는 텍사스주가 남부 국경에서 올라오는 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 뉴욕으로 보내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매달 10,000꼴로 폭증하는 이민자들로 뉴욕시가 포화 상태에 다다르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민자를 보내고 있는 텍사스 주지사를 거론하며 작심한 듯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And then what happened? Started with a madman down in Texas decided he wanted to bus people up to New York City. Never in my life have I had a problem that I did not see an ending to. I don't see an ending to this. I don't see an ending to this. 특히 뉴욕시의 예산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됩니다. 향후 3년 동안 이민자들에게 들어갈 예산만 12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소방이나 보건 등 시 대부분 공공 분야의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연방정부 역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바이든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뉴욕시의 존폐 여부가 걸린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This issue will destroy New York City. Destroy New York City. 최근 여론조사에서 뉴욕 주민의 대다수인 82%는 이민자 유입을 뉴욕시의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반수가 넘는 주민들이 이민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앨리스 스테파닉 뉴욕 하원의원은 최근 뉴욕시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한 강간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마저 증가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국경보안법에 서명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카운티 검찰이 임금 착취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첫 번째 사례로 한인업주 2명을 노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우스 LA에서 봉제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한 64세 박순애 씨와 60세 로렌스 기 씨가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 직원에게 $950 이상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 2건과 위증 1건 그리고 위조된 허위 증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며 3건의 위증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시간당 $6 미만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주당 55시간씩 근무를 했음에도 초과 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악덕업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봉제업체와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임금 체불에 대한 노동법 위반을 저지른 사실도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age theft is an international problem. We know that there are billions of dollars that are taken away from employees
each and every year of unpaid salaries and benefits. And the city and the county of LA are sort of the epicenter of a lot of this problem. We know that we have problems in the construction trades, restaurants, the garment industry, and so many other industries. 한편 당국은 앞으로 노동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며 임금 착취를 당한 피해자일 경우 즉시 노동부 커미셔널 조사관에게 제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인 4명 가운데 3명은 고령 정치인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미 유권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살 이상 정치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정신능력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5%에 달한 반면 반대는 13%에 그쳤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나이가 업무 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57%로 과반수가 넘어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CNN의 또 다른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유권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내년 대선에서 누가 공화당 후보가 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보다 낫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할 경우 우려스럽다는 반응은 76%에 달한 반면 국정수행 지지도는 39%에 머물렀습니다. 지역번호 213을 쓰는 고객들에게 스캠 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신원조회 전문업체 빈베리파이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5만 건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213과 관련한 사기 전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기 전화 3건 중 2건은 인터넷 전화인 VoIP 번호에서 발생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한 통신사는 온보이와 텍스트나우 그리고 구글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화 사기 이외에도 메시지 사기도 큰 문제라고 경고하면서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문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연방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스캠 사기 소비자 피해액은 88억 달러에 달하면서 2021년과 비교해 30% 증가했습니다. 내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H-1B 갱신이 미국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연방국무부는 H-1B 외에도 주재원 비자 소지자도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미국 안에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국내 비자 갱신 프로그램을 재도입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H-1B 등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자는 국내에서 비자를 갱신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터뷰하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급이 늦어져 장기 체류하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돼 미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사례들이 나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시행 결과를 지켜본 후 다른 비자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새 정책이 비자 신청자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들도 미국 안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어 만약 시행된다면 외국인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자들에게는 시간이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FDA가 코네티컷산 굴을 섭취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FDA는 소비자들에게 코네티컷의 그로턴과 스토닝턴 지역에서 채취된 굴이 하수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굴들은 8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수확됐으며 코네티컷을 포함해 매사추세츠, 뉴욕, 펜실베니아와 버지니아주 등 5개 주에서 판매됐습니다. 만약 오염된 굴을 섭취하게 된다면 설사나 복통 그리고 메스꺼움 등 식중독 증상을 호소할 수 있으며 주로 냄새로 구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정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DA는 해당 굴을 판매하고 있는 식당이나 식품 소매 업체에 굴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코네티컷 농무부 양식국은 지난 8월 30일 해당 굴에 대해 회수 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90년대에 인기 시트콤에 출연했던 유명 배우 데니 메스턴슨이 성폭행 혐의로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LA 스포리어 법원에 따르면 올해 47세인 데니 메스턴슨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자신의 헐리우드 힐스 자택에서 2명의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메스턴슨이 이 여성들을 강간하기 위해 술에 약을 탔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 여성들이 다니던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신고하는 것조차 못하게 만들어 수십 년 동안의 범행을 비밀로 지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샬레인 오멜도 판사는 피해 여성들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끔찍한 기억을 겪고 있고 트라우마로 남은 증언들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3건의 강간 혐의로 기소된 메스턴슨은 지난 12월 첫 재판에서 미결정 심리로 끝난 이후 2번째 재심에서 3건 중 2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지만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메스턴슨은 데 세븐틴스 쇼에 출연해 스티븐 하이드 역을 연기하며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으며 한국에서는 요절 복통 70년대 쇼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바 있습니다. 햄스터 쳇바퀴 모형의 배를 만들어 대서양을 건너려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44세 남성 레자 발루치를 공무집행 방해와 항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루치는 조지아주에서 영국 런던으로 향하기 위해 햄스터의 쳇바퀴와 같은 배를 만들어 항해를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 해안경비대에 적발됐고 해당 기구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비대가 하선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사흘 동안 흉기를 들고 자결하겠다며 강하게 저항하다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루치는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동력으로 노를 젓는 기구를 만들어 수차례 불법 항해를 하다 경비대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발루치는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며 조만간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열화 우라늄탄을 지원하기로 한 미국에 대해 러시아가 범죄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대북 제재 해제 선언 가능성도 나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입니다. 이번 지원에서 러시아가 가장 문제 삼은 대목은 열화 우라늄탄입니다. 미국의 지원책이 공개되자 러시아 측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범죄 행위, 비인간적 행위라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맹비난했습니다. 당초 미국의 지원 방침에 대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던 러시아가 열화 우라늄탄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파괴력 때문입니다. 장갑차 철판까지 뚫을 수 있을 만큼 위력이 큰 데다 폭발 과정에서 방사성 먼지와 독성 물질이 발생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 발전으로 맞대응하는 분위기입니다. У нас с Пхеньяном свои отношени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 мы, разумеется, будем дальше развивать с ними отношения без оглядки на мнение других стран.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전망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상회담이 조율되고 있다는 일본 매체 보도도 나왔는데 러시아 측이 정상회담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의 동선이 노출되면서 러시아를 방문할 때 예상과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리 국정원의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코로나19로 감소됐던 주북 러시아 대사관 인력을 보강하고 내일 열릴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행사를 위해 협주단도 파견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가 대북 제재 해제를 선언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흔히 중국 등 해외에 본거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를 신고해도 수사가 까다롭고 또 오래 걸릴 거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범죄 정보가 장시간 축적이 된 데다 국제 형사 공조도 활발해서 금세 덜미를 잡힌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중국 칭다오. 여러 개의 방으로 된 사무공간에 남성 여럿이 들이닥칩니다. 방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하나둘 제압당합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보이스피싱 조직입니다. 중국인 총책이 모집한 조직원들은 이곳 콜센터에서 검사나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범행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 자금 세탁에 사용돼 돈의 흐름을 추적해봐야 한다면서 엉뚱하게도 가상화폐를 이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책임도 지셔야 되는 그 상황까지 그때부터 동정하거나 감염가 되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증명하고 계시는 거고 약간 출금 신청이라고 보이시나요? 이더리움을 클릭하신 다음에 서울지방법원 구속영장이라는 가짜 사진까지 만들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법원 이름도 틀린 데다 구속영장은 사람이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식으로 당한 피해자는 68명, 피해금은 27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기존의 보이스피싱 범죄 자료를 통해 피해자들을 특정한 뒤 곧바로 수배했습니다. 그러다 일당 중 한 명이 치료를 위해 지난달 한국에 들어오면서 첫 검거에 성공했고 중국 공안 당국과의 신속한 공조로 칭따오 소재 일당 13명을 붙잡았습니다. 그 범죄 정보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외에서 범행한다고 해도 검거되지 않으리라는 과거의 그 안이한 생각은 이제 버려도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11명에 대해 중국 공안에 송환을 요청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에도 요소수 대란이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주중 한국 대사관은 일단 전면 수출 금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비료업체 일부의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형 비료업체 일부가 이달 초부터 신규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업체 한 곳은 수출을 줄인다고 공개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최대 요소 생산업체인 중능그룹은 중국 내 가격 상승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줄이고 국내 공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내 요소 가격은 6월과 비교해 톤당 40%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을 줄이면 중국산 요소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앞서 지난 2021년에도 중국이 국내 요인을 이유로 요소 수출을 막으면서 차량용 요소수 등이 2달 가까이 극심한 품귀 현상을 빚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요소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6%에서 올해 상반기 89%까지 급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블룸버그의 보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중국 정부에 확인한 결과 전면적으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지 소식통들은 중국 내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중국 정부가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수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리창 총리와 50분 넘게 회담을 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후엔 한국과 필리핀이 FTA 자유무역 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의 리창 총리. 어제 오후 현지에서 따로 만나 51분간 회담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무기 거래설까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를 향해 북핵은 우리에게 실존 문제다.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일 협력 체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한중 두 나라 관계에선 앞으로도 협력하자는 말을 양측 모두 주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중 교류가 활발해지길 희망한다며 한일중 정상회담이 신속히 한국에서 열리도록 협조해달라 전했고, 리 총리는 적극 호응하겠다며 한중은 가까운 이웃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중회담 이후 한 필리핀 양국 대표가 FTA 자유무역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한 필리핀 FTA가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한국에서 필리핀 바나나의 관세 30%가 5년 안에 없어지고 필리핀에선 한국산 자동차 관세 5%가 없어집니다. 다자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오늘 인도네시아와 정상회담합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등 경제 분야 협력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자카르타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김만배 씨를 인터뷰하고 대선 직전 보도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14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신 전 위원은 뉴스타파와 보도 시점을 논의한 적 없고 민주당으로부터 인터뷰를 부탁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김만배 씨는 어제 새벽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되는데요. 뉴스타파 인터뷰에 대해 사적인 대화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오늘 새벽 14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신 전 위원은 취재진에게 자신은 뉴스타파의 대화 녹음 파일만 제공했을 뿐 보도에 관여하거나 시점 등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나 이런 종합적인 올라가는 내용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거나 편집진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또 자신의 책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며 정치권 연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요? 제로. 그러면서 김만배 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자신이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어제 새벽 구속기한이 만료되면서 석방된 김만배 씨도 대선 직전 보도를 청탁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구치소 내 관계자한테 그런 내용이 보도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신 전 위원에게 건넨 1억 6천만 원도 책값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뉴스타파 속 발언은 모호하게 뒤집었습니다.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책 판매 계약일을 인터뷰 6개월 전으로 조작했다는 검찰 지적도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날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곧 김만배 씨를 소환 조사한 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고 했다며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그 의원을 출당시키라고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오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미루면서도 대북전단 금지법은 신속하게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곧바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네. 태 의원은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영순 의원은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분 동안 저를 향해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저에게 한 욕설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어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면담을 요구하면서 야당 지지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딴 데 가서 쇼를 하라고 왜 여기 와서 쇼를 해? 일정 다 정지하고 만나시겠고 아니 대표님 만나겠다는데 왜 막으세요? 왜? 태 의원은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찾아간 첫 여당 의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에서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이고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박탈시켜야 됩니다. 태영호 의원의 기습 방문을 민주당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기도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겠지. 저래도 못 살아남을 거야. 못 살아남아요? 네. 저런 사람을 공천한 국민의힘이 문제죠.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박영순 의원의 징계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태영호 의원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영순 의원은 태 의원이 그간 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일삼았다며 태 의원이 먼저 사과하면 저 또한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위협분석센터가 현지 시간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 방산업체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고요. 특히 지난 3월 북한 해커 단체들은 러시아 항공우주연구소에 사이버 공격을 가했습니다. 또 러시아 대학 연구센터에 침투하거나 외교 당국자 이메일 계정에 피싱 메일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북한 해커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상황을 정보 수집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지난 6월 교통 검문을 피하려던 한 10대 소년이 경찰의 총격을 받아 숨지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졌었죠. 최근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탄 16살 소년이 검문을 피해 달아나려다 경찰차와 부딪히는 바람에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소년은 헬멧을 쓰지 않고 있었고요. 경찰관이 불러 세웠지만 무시하고 달아나다가 지원 나온 다른 경찰차와 충돌했습니다. 결국 소년은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고 프랑스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란색 통학버스가 한 주택가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또 다른 방향에서 오던 시내버스와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러신이라는 도시의 한 마을 교차로에서 지난 수요일 통학버스와 시내버스가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건데요. 10여 명이 다쳤고요. 두 차량 모두 크게 부서졌습니다. 동굴에 고립된 미국인은 40살의 탐험가 마크 디키인데요. 최근 튀르키예 남부 타우르스 산맥에 있는 깊이 1276m 모르카 동굴 탐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하 1km 지점에서 급성 질환으로 거동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사고 소식을 알렸고요. 즉각 국제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가장 먼저 헝가리 구조대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탐험가에게 접근해 긴급 수혈을 했고요. 들것 등으로 남성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구조대원들은 동굴 통로 등을 넓히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구조하는 데 최대 2주에서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등장한 여성들에게 잇따라 케이크 공격을 받습니다. 얼굴 정면으로 케이크를 맞고 뒤통수도 하얀 크림으로 엉망이 됐습니다. 유럽 최대 저가항공사 라이언에어 그룹의 최고 경영자인데요. 항공 관제사들의 빈번한 파업 때문에 발생하는 항공편 결항 사태를 막아달라며 유럽연합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벨기에 유럽연합 본부를 찾은 건데요. 그를 기다리고 있던 환경단체 여성 회원들이 케이크로 공격한 겁니다. 이들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멈추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 경찰관이 빠른 판단과 응급 대처로 저혈당 쇼크 환자를 구해내는 순간이 공개됐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환자를 살린 모습에 누리꾼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알사탕. 빨리 어디 있어요? 마트에 들어온 경찰이 알사탕을 애타게 찾습니다. 사탕과 이온 음료까지 찾아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는 다시 어디론가 황급히 뛰어가는데요.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저혈당 쇼크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라 판단해 응급처치에 나선 건데요.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인데 환자의 집에는 먹는 포도당이 없고 결국 인근 마트로 달려가 사비로 사탕과 음료수를 사온 겁니다. 경찰의 빠른 대처로 환자는 위기를 넘겼는데요. 누리꾼들은 빠른 상황 판단과 위기 대처 능력이 대단하다.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줘 고맙다며 경찰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기 군포의 한 콩나물 국밥집 사진입니다. 출입문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띄죠. 영업이 정지돼 당분간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고 알리는 내용인데요. 자신의 미성년자가 아닌 갓 제대한 군인이라며 업주를 속인 손님 때문에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 더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도 적혔는데요. 업주는 미성년자 손님 때문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면서 어른이 되면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업주의 깊은 분노가 그대로 전해진다며 요즘 미성년자들을 신분증도 위조한다는데 왜 모든 책임을 업주가 져야 하느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출근길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볼일 보러 간 차주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 돌아오긴 했는데 이 차주가 보인 행동에 누리꾼들이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달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입니다. 바쁜 출근 시간대인데 누군가 차선을 물고 떡하니 차를 세워뒀네요. 당연히 사람이 있겠거니 하고 두 차례 경적도 울려보지만 미동도 없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차주, 미안하다는 인사 한 번 없이 차에 오르죠. 뒷차 운전자가 한 번 더 경적을 울리자 보셨나요? 사과는커녕 손가락 욕을 하고 냅다 차에 올라탑니다. 교통사고 전문 채널에 영상을 보낸 제보자는 미안하다는 손짓 한 번이라도 했다면 경적으로 항의하진 않았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누리꾼들도 남을 불편하게 한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경적에 불쾌한 자신만 생각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스의 한 항구에서 현지 시간 지난 5일 여객선에 타려던 승객과 선원이 몸싸움을 벌이다 이 승객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사고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공개됐습니다. 아테네 인근 피레우스 항구인데요. 여객선이 막 떠나려고 할 때 한 남성이 배에 오르는 탑승로를 급히 뛰어옵니다. 선원들이 남성을 막아서며 서로 밀고 끌고 몸싸움이 벌어지는데요. 하지만 배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결국 남성이 뒤로 밀리며 그대로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이후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되는데요. 그리스 검찰은 선원 1명을 살인 혐의로 나머지 선원 2명에겐 공모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에도 끝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은 버스기사가 안전하게 버스를 세우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자신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2일 베트남 호치민을 달리던 버스 안 버스기사가 갑자기 맥없이 앞으로 고꾸라지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옆 승객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채지 못하는데요.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버스기사는 차가 멈출 때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승객이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버스기사는 급성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버스회사는 그가 경력 20년이 넘은 베테랑 기사였다고 밝혔고요. 해외 누리꾼들은 끝까지 운전대를 잡는 버스기사의 마지막 노력이 승객을 살린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상에 올라도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백두산 천지인데요. 앞으로는 덕보다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백두산을 찾은 관광객에게 추가 요금을 징수해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포털 사이트에는 백두산 조망권 좋은 곳 유료화라는 실시간 검색어가 상위에 올랐고요. 이유는 백두산 정상에서 천지가 잘 보이는 전망대로 가려면 1,800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입장료와 셔틀버스 이 비용으로 5만 원가량 내는데 추가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니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 측 백두산관리사무소는 전망대 운영권을 다른 업체에 넘겼다면서 해당 전망대 외 다른 곳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요금 인상을 위한 꼼수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7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